네, 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분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락키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 곳으로 옮겨보시죠. 자, 어, 지금 전투 차량에 실린 그 로켓, 다연장 로켓포로 보이는데요. 이걸 발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로켓 시스템 정리를 해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지문 등 다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시죠. 그 주독 미 육군 그 부대가 최초로 그 신형 로켓 체계를 전력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미는 말로 들을 때는 좀 구분이 안 갈 때가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 쓰면 이렇게 대문자로 쓰죠. 그러면 육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압축해서 우리 주한미군 할 때처럼 그렇게 했는데 예, 그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주도. 자, 그리고 이 시스템이 한몇 가지가 해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도 체계 체제 개통 이렇게 있는데 사법 제도 그리고 미사일 강론전에 나온 식이죠. 기계 쪽의 체계, 그리고 인체 개통 그리고 G20 정상회의 번역 나온 거 보면 그 체제적으로 시스테미컬리 레짐처럼 거창하게 해석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필드는 그 전력화, 전력의 일부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 명사로 쓸 때는 군사적으로 야전 규범, 야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꼭 두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도, 포병, 포병 여단은 현재 최초의 그 육군 그 부대로서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를 완비한 그 부대가 되었습니다. 자, 완벽하게 이제 구비했다는 얘기, 이거를 이제 완비라고 압축을 해봤고요. 자, 서비스는 지금 여기서 육군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게 전군 아니면 각군이 되기 때문에 또 앞뒤를 잘 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라고도 당연히 직역이 차세대고요. 차세대라고도 하고 군에서는 이걸 차기 대통령 할 때 그냥 단순히 네거 넥스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사전적으로 뜨게 되는 그 차기라고도 합니다. 차기, 차세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다연장 로켓포라고 해서 여러 개의 로켓들을 발사하는 관이 있죠. 발사관이 여러 개 연결해서 묶어가지고 쏘는 거를 아마 장면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연장포 줄여서 다연장 로켓포 좀 확장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북한에서도 이걸 쓰거든요. 북한에서는 방사포라고 합니다. 방사포. 이렇게 구분해 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 브랜치가 있죠? 브랜치도 중요한데, 브랜치는 각군 아니면 병과가 되기 때문에 정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와 함께. 자, 이 11월에 제41 야포 여단 소속 장병들이 독일 그라펜 베르에서 구식 M270A1 다연장포 플랫폼을 A2 변형 기종과 교체를 완수했다고 육군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육군 장병들이죠. 솔저가 그런데 이게 또 일반 명사로 그냥 군인들을 나타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어, 이걸 구분하시기 위해서 군인을 확실하게 할 때는 service member 아니면 troop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압축을 해서 야포라고 해서 야전 포병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리고 이 레거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나타내는데 장비 쪽에서는 outdated처럼 구식을 나타냅니다. 구식.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해석을 안 하고요. 그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본형을 얘기를 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뭐 변형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석 안 하니까 참 간편하고 좋은데 그 플랫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한 거죠. 이걸 릴리즈를 그냥 공개, 내지 발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표라고 할 때는 이 릴리스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그 명사로 쓰질 않죠. 기본적으로. announcement 이런 식으로 가죠. 이걸 발표라고 할 때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죠. 보고서라든가, 그래서 report, release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발표가 되지만 이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걸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해주시면. 그래서 이걸 보도자료 이런 거를 전달하는 육군에서 내보낸 기사 작성할 때 도움이 되라는 보도자료를 프레스나 뉴스 릴리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간단히 릴리즈라고 표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 이 레거시는 아까 장비 쪽에서는 구식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political legacy 같은 거 나올 땐 업적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거 유산 내지는 업적 그것과 함께 이제 언론 쪽에 최근 저희 수업에 이렇게도 나왔는데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은 기존에 있었던 신매체가 아닌 어떤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언론 매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기성 언론이라고 합니다.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 M27082와의 저희가 목격한 가장 중대한 변화점, 차이점은 조금 더 고속이고 기동성이 확대됐다는 것이다라고 피터 대위가 밝혔는데 이분은 제41 야포여단 야포여단 제77 야포연대 제1대대 예하 찰리 대대장이십니다. 여기 이제 부대 단위가 쭉 4개가 나와 있죠. 찰리 중대 장까지 갔는데요. 이게 컴마가 찍혀 있으면 부대 단위를 모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컴마가 찍혀 있으면 이 맨 위에 거가 최상위 부대가 됩니다. 이게 컴마가 찍히지 않고 하면 브리게이드가 맨 앞으로 가고 역순으로 써서 그대로 쭉 순차적으로 부대 단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미군이. 그래서 이 컴마 글로 쓸 때는 식별이 용이하죠. 글로 안 쓸 때는 이 부대 단위를 모르면 컴마가 찍혔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암기 사항이죠. 외우셔야 되겠고요. 이쪽 분야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라는 게 이게 부대 단위로 오면 포병 쪽의 중대라는 의미를 씁니다. 중대. 자, 모바일이 기동성을 나타내는 건데 명사일 때는 머누버로 가죠. 기동을 머누버로 가서 예를 들어 기동부대 이러면 머누버 유닛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그런데 기동성 빨리빨리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가는 기동성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반드시 기동성은 모빌리티로 해주셔야 되고 이 머누버빌리티는 항공기나 기계 따위의 조종성을 얘기합니다. 조종, 비행기 조종 아시죠? 조종성 이렇게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이제 중대까지 부대에 일반적으로 중대는 컴퍼니인데 포병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부대 단위가 쭉 있는데 중대 이상이 되면 장을 기본적으로 이 커맨드를 쓰고요. 중대 이상 그 밑에 단위 뭐 소대라든가 분대라든가 그럴 때는 스쿼드 리더, 플래툰 리더 이런 식으로 리더로 바뀌어서 표기를 하는 게 정식입니다. 자, 이들은 이 운전실을 개량을 하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장병들을 방어하게 됩니다. 기존 M270A1 기종이 구비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무수한 책의 개량을 이뤄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 미군으로 하여금 보다 신속히 사격을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임무를
처리하게 해줍니다. 네. 자, 이 protect라는 말과 defend가 일반 비군사 쪽에서는 그렇게 유미하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군사에서는 반드시 구분해서 이 defend는 적이 총칼을 가지고 공격을 해올 때 막아서는 방어라는 의미로 쓰고요. 이 protect는 방호라고 해서 늘 보호해서 막아주고 있는 보호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호라고 하죠. 이 방호라는 말은 민간에서도 그러고 보면 쓰는 말이죠. 그 청사방호, 관공서 같은데 청사방호실 들어보셨죠? 방호. 그 같이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개량이 됩니다. 성능을 좀 더 낮게 바꿔놓는 건데 외양을 뜯어고치는 개조 자체는 remodeling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remodeling. 자, M270 그 기종은 1980년대 초부터 운영되어 왔는데요. 궤도형 체계로서 브래들리 전투 차량 그 차대 위에 구축 된 것으로서 최대 12발의 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가 있고 또 4발의 정밀 타격 미사일 혹은 2발의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는 사거리가 140마일에 달합니다. 서비스 기계를 굴려 쓰는 그런 의미로 운용이라는 말로 in service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복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헷갈린데요. 여기선 기계 쪽에 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종을. 운용이라고 쓸 때 오퍼레이션도 있지만 또 오퍼레이션이 작전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employment라는 말을 구했습니다. 운용. 자, 그리고 여기서 트랙은 궤도 아시죠? 궤도 바퀴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비궤도 무궤도인데요. 그 궤도 이 둥그런 바퀴를 감싸고 있는 체인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장착을 하고 있다는 무한궤도라고 원래 부르는데요. 케이터필러 트랙, 컨티뉴어스 트랙, 거기서 트랙만 떼다가 이렇게 붙인 겁니다. 궤도형. 우리가 말하는 추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트랙. 이게 가끔 진짜 혼동을 또 유발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근데 추격 당하는 책에 좀 이상하죠. 해석만 잠깐 해봐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궤도형, 궤도를 장착한. 자, 그리고 빌드 온은 뭔가 위에 확대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그 위에 쌓아 올린다는 얘기인데요. 빌드 업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빌드 업은 그 자체를 증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증강 이럴 때 쓰이는 건데 이 전치사나 업과 온이지만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차대와 차체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식별이 가능할 텐데 이 차체는 차의 동체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헐이라고 그럽니다. 헐. 차대. 차체와 차대 구분해서 차체는 헐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 이거를 다 뜯어내고 밑에 부분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이걸 받쳐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까 보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최소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차대가 되죠. 이겁니다. 셰시. 셰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정밀과 정확이라는 말이 있죠. 정밀과 정확은 한 번 쏴서 관역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정밀은 다시 쐈을 때 처음에 쏜 곳에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측정하는 정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죠. 화살 3개를 쐈는데 관역에 정확도가 이게 제일 높은 겁니다. 정중앙에 꽂혔죠? 명중했습니다. 정밀도를 보면 적어도 2개 이상이 있어야 정밀도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만 쐈다면 정밀도는 측정이 불가한 겁니다. 반복하는 경우에 측정을 하는 거니까요. 이 3개의 정밀도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매우 엑설런트하다, 탁월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사거리죠. firing range이라고 하는데 쏴서 맞출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뜻하는 사거리.
그런데 저게 항공기 계통으로 가면 항속거리라고 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날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항속거리, 이것도 같이 꼭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로켓 체계에 대해서, 로켓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